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이찬원 씨인데요. 오늘은 이찬원 씨의 일화 중에 올해 1월에서 2월 중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 일화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찬원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한 해를 시작했지요.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한 해를 열었습니다. 올 초 톡파운25시에서는 홍콩 사주거리에서 관상과 타로 카드를 통해 MC들의 신년 운세를 점치기도 했었는데요. 찬원 씨는 타로 카드로 보는 새해 운세에서 에너지와 자신감이 넘친다면서 올해 승승장구할 거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관상을 보시는 분은 30년간 승승장구할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 찬원 씨는 와, 한가까지 걱정 없겠다라며 기뻐했었지요. 넓은 이마가 기운의 통로라고 하자 찬원 씨, 저 이마 엄청 넓어요 라고 했는데요. 좋은 운을 위해서는 이마를 덮지 말고 이마를 드러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김숙 씨는 이마가 보이도록 찬원 씨의 앞머리를 정리해줘서 즐거움을 주기도 했었죠. KBS ETV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에서는 KBS 연예 대상을 화려하게 장식한 꼰대지의 무대 뒷이야기를 공개해 주었습니다. 장민영 씨 콘서트 오프닝 무대를 준비하면서 한 팀이 된 꼰대지. 허재 씨를 중심으로 형성된 팀인데요.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BS 연예대상 축하 공연을 앞두고 진짜 우리 엔딩 될 수도 있다 라며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페셜 MC로 인연을 맺은 찬원 씨가 음원차 꼰대즈 대기실을 찾았다가 이번 공연이 끝나면 꼰대즈가 갈 데 없다 라는 말을 듣고는 찬원 씨는 나 콘서트 할 예정이라고 은근히 러브콜을 보냈고 마지막 공연이 될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에 젖어 있던 꼰대즈 멤버들은 기회를 찾기 위해 대기실을 떠나가라 찬또배기를 합창합니다. 이후 축하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당나귀 수상자 대표로 무대에 오른 허재 씨는 오늘부로 꼰대즈를 해체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찬원 씨는 아무리 바빠도 웬만하면 밖에서 잘 안 먹고 집밥을 해먹는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도 초대해 같이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한 달 식비만 6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MC들은 이 정도면 식당이다. 식당도 600만 원이면 엄청 잘 되는 집이라고 감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확실히 갚는 우리 찬원 씨의 면모도 볼 수 있었지요.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2.7평짜리 친구의 집에 얹혀 살았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성공 후 갚겠다라고 했는데 방송이 끝난 후 10배 커진 집에 같이 이사가서 월세와 관리비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같이 살다가 헤어졌는데 친구가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서 월세를 알아보길래 시원하게 그냥 다 줬다라고 해서 은혜 갚은 찬원, 우리 통큰 찬원 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찬원 씨는 아버지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고마운 거라고 하셨다고 해서 또 한 번 부전자전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이날 게스트로 활약한 덕분이었을까요? 찬원 씨는 옥탑방의 문제아들의 민경훈 씨를 대신 MC로 합류했습니다. 우리 찬원 씨는 기존의 MC 송은희 씨, 김숙 씨, 정현동 씨, 김정국 씨. 근데 대부분 40대를 훌쩍 넘긴 이들 사이에서 우리 막내인 찬원 씨가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가 됩니다. 바플레스 유2에서 찬원 씨는 송은희 씨가 엄마와 동갑내기라고 하면서 나이는 어머니와 같지만 누님으로 부르겠다고 센스를 발휘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전참시에 나온 찬원 씨는 MC들마다 맞춤형 메들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홍현애 씨는 뽕숭악당 1회에서 모두 어머니들이 오셨는데 우리 찬원 씨만 어머니가 못 오셨죠. 아직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찡합니다. 그래서 그날 가짜 엄마를 홍현희 씨가 해주었었는데요. 이날 홍현희 씨는 찬원 씨에게 엄마라고 하지요.
그리고 찬원 씨는 이날 송은희 씨를 위해서는 3호곡을 불러주었고요. 가사 중에 있는 어머니를 외칩니다. 당황하는 송은희 씨에게 찬원 씨는 저희 어머니랑 친구 사이라고 했고요. 송은희 씨는 동갑이라 친구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던 양세형 씨가 일찍 결혼했으면 아들인 거 아니냐라고 하자 송은희 씨는 그날 그렇게만 되지 않았어도 라고 해서 즐거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편스토랑에서 찬원 씨는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재료를 찾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었지요. 찬원 씨의 냉동실은 한눈에 보기에도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는데요. 저희 집도 냉장실은 아니지만 냉동실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저희 집은 실제로 꺼내면 먹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찬원 씨 냉동실에는 찬원 씨의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장어탕, 닭게장, 동태탕, 막창, 추어탕, 막 양념 소불고기, 간장게장 등 아들에게 늘 정성껏 음식을 해서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찬원 씨가 냉동실을 뒤져 꺼낸 것은 바로 번데기였습니다. 찬원 씨는 얼마 전 행사 후에 번데기 노점을 발견하고 사 먹으려고 했는데요. 팬들이 밥 해먹지 왜 번데기를 먹냐라고 걱정해 주셨다면서 사실 번데기를 밥보다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찬원 씨가 자주 만들어 먹었다는 칼칼한 맛의 불번데기탕을 뚝딱 만들었는데요. 편소랑 식구들도 맛있겠다라며 군침을 삼기는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출연진도 있었습니다.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리는 음식이기는 하죠. KBS 창립 50주년 특집 불후의 명곡에서 우리 찬원 씨는 서른도 씨와 듀엣으로 잃어버린 30년을 불렀습니다. 찬원 씨에게 이 곡은 미스터 트롯 당시 레전드 미션에서 선택했던 곡이기도 하지요. 진또배기, 울긴 왜 울어 등을 통해 긍정적이고 밝은 곡을 주로 했었는데요. 잔잔하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곡을 선곡했었습니다. 노래가 시작하자 표정이 변하지요. 순식간에 감정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고 마스터와 관객들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한 여운을 남기는 곡이기도 했었죠. 도입부부터 감정 표현을 잘해 슬픈 노래까지 잘하는 가수라는 격찬도 받았습니다. 서른도 씨는 이 힘든 노래를 연습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거라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꺾기를 훌륭하게 소화했다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무명가수에서 지금의 서른도 씨를 잇게 한 곡이기도 하지요. 이 원곡자 서른도 씨와 함께 애절한 듀엣 무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방판사에서 뮤지컬 배우 오나라 씨가 찬원 씨와 함께 출연을 했었지요. 오나라 씨는 뮤지컬 배우로 시작한 분이고 TV 유치원 파니파니를 진행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안방판사 첫날이었죠. 오나라 씨는 미스터 트롯에서 마지막에 찬원 씨에게 투표했다고 했는데요. 옆에 있던 전현무 씨가 이상형은 임영웅 아니었냐 라며 장난을 걸었고요. 오나라 씨는 마음속 이상형은 임영웅 씨였는데 찬원 씨에게 투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투표했던 것을 증거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핸드폰을 바꿨다며 아쉬워하는데요. 우리 찬원 씨는 급하게 어디 버리고 오신 건 아니고요 라고 해서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찬원 씨 언제 봐도 센스가 만점입니다. 그러니 뛰어난 MC가 될 것은 분명한 보입니다. 그리고 안방판사에서 우리 찬원 씨 타 방송사에서 오디션 프로가 열리고 있을 때였는데요. 변호사들이 우리 프로가 어머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어머님들이 트로트도 포기하고 본다고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말했는데요. 찬원 씨도 저도 많은 동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그쪽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저랑 아는 사이인데 찬원 씨 때문에 시청률을 2%나 빼앗겼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지요. 근데 거꾸로 해석하면 그 프로가 없었다면 안방판사의 시청률이 훨씬 높았을 텐데 오히려 아쉽습니다. 지금은 종영을 해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찬원 씨 구해줘 홈즈에도 나왔었는데요. 어디서든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전파하는 찬원 씨. 찬원 씨는 양세찬 씨와 함께 집을 보러 다녔었는데요. 의뢰인의 직업에 맞게 민요풍의 곡들을 선보이며
홈즈에 오는 분들은 누구나 그랬듯이 가는 곳마다 흥겨운 콘서트를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는 KBS 열린 음악회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정규 앨범 원의 홍보를 위한 것이었겠지만 정말 좋은 프로라고 생각하는 무대라 열린 음악회를 토대로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후의 명곡 안방 마님 알리 씨가 도어 차트 2에서 출연을 했었죠. 알리 씨는 영화 서편제를 보고 처음으로 노래를 좋아하게 돼 초등학교 3학년 때 문화센터에 가서 배웠던 음악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진도아리랑을 즉석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원 씨도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후렴구를 따라 불렀는데요. 몇 소절만으로도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찰지고 구성진지 완곡을 듣고 싶은 소망이 불끈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찬원 씨의 완창, 완곡으로 들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찬원 씨의 지난 일화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